여러분 바쁘시죠?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인생이 안 바뀌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사는데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바쁘게 살아서입니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뭔 개소리를 정성껏 하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바쁘게 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쁘게만 사니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야, 성공한 사람들도 다 바쁘게 살던만.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쁜 중에도 꼭 이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즉 텅 빈 공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장작으로 불 피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작을 너무 빽빽하게 틈이 없이 쌓아 놓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장작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그 사이로 공기가 돌면서 장작이 잘 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사이 텅 빈 시간, 공간이 있어야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 텅 빈 공간, 화이트 스페이스를 가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화이트 스페이스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텅 빈 공간, 텅 빈 시간입니다. 즉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멈춤하면 생각나는 습관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명상, 산책, 목욕, 멍 때리기 많죠? 그런데 그중 어떤 걸 하라는 거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상관이 없어요. 책에서 대놓고 화이트 스페이스에 특별한 규칙은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됐건 바쁘게 일만 하지 말고 일에서 플러그를 확 뽑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멈춰! 라고만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쐐기입니다. 쐐기는 두 활동 사이에 끼워 넣는 짧은 화이트 스페이스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쐐기가 없다면 서로 이어졌을 행동이나 사건을 분리하는 용도로 쓰인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행동과 다음 행동 사이에 쐐기를 끼워 넣는다 생각하고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아마 스마트폰에 손이 갈 겁니다. 그때 아주 잠깐 멈춰서 지금 꼭 폰을 봐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바쁘게 업무 처리하다 허둥지둥 하나 끝내놓고 바로 손에 잡히는 또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쐐기를 끼워 놓고 쉬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쐐기를 끼워 넣듯 화이트 스페이스를 의식적으로 가지면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 쉬는 시간을 늘리라는 말인데 열심히 바쁘게 일해야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화이트 스페이스가 효과적인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에 휴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복잡하고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간은 인지적 피로를 겪는다. 그러면 뇌에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어 수행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 최고 수준의 인지 기능과 실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인지적 피로에 특히 취약하다.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복잡한 계획을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없다. 더 많이 일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머리를 써서 일하죠. 근데 머리를 쓰다 보면 전두엽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계속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해 뇌를 회복시키는 게 더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효과적인 두 번째 이유는 시간 도둑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시간 도둑이란 뭘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팀, 일하는 개인을 이끄는 네 가지 주요 동인은 추진력, 탁월함, 정보, 부지런함이다. 나는 이러한 동인을 시간 도둑이라 부른다. 시간 도둑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용한 영향을 끼치는 성질을 가졌지만 화이트 스페이스를 고사시키는 최대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의 기준은 보통 추진력, 탁월함, 정보, 부지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추진력이란 이 일도 잘하고 싶고 저 일도 잘하고 싶어서 많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탁월함은 업무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정보는 성공에 필요한 지식을 모으는 것이고 부지런함은 시간표를 꽉꽉 채워서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 때 생산성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일을 하고 뛰어난 결과를 내고 배우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다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 도둑은 극단으로 흐르면 타락한다. 추진력은 과잉 추진력이 되고 탁월함은 완벽주의가 된다. 정보는 정보 과부하가 되고 부지런함은 영락 없는 광란이 된다. 한창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시간 도둑들에게 점점 매료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을 자꾸 버리기도 합니다. 성과와 전혀 상관없는 디테일에 빠져서 더 완벽함 추구한다고 폰트 크기 맞추고 줄 간격 바꾸고 있고, 이딴 시간 낭비하는 쓸데없는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보를 하도 집어넣다 보니 머리가 터질 지경에 이르고 너무 부지런하게만 살다 보니 이제 쉬면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쫓기게 됩니다. 쐐기와 같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이런 시간 도둑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 수준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정보를 모으고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도둑들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하면 저녁도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도 정작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뀌는 최악의 번아웃 상태가 될 겁니다. 생각의 공간을 확보해 시간 도둑들이 폭주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일하다가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과부하로 뇌가 터져버릴 것 같을 때, 뇌는 멈추고 몸만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잠깐 멈춰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쉬라 했다고 이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간식 먹으면서 시간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미 있던 화이트 스페이스는 공상이나 스트레칭 같은 긴장 해소 활동 혹은 동료와 잡담 같은 사교 활동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 싹 빼고 말하면 일하다 힘들 때 제발 휴대폰 보지 말고 나가서 걷거나 동료와 이야기하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이트 스페이스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때 화이트 스페이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화 질문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시간 도둑을 잡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 도둑을 보다 효과적으로 잡게 만들어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손을 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둘째,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내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 메모장에 이 질문 4개 적어놓고 일하다 쉴 때 이 메모장만 들고 산책 나가보세요. 엄청 긴급하게 느껴져서 당장 하려고 했던 일이 생각보다 급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공들여서 오랜 시간 쏟던 발표 자료가 내용의 전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쁜 껍데기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블로그,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정보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정보가 사실 내 성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순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시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긴급성 판단입니다. 일하다 보면 막 급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와다다다다 전투 모드로 일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긴급한지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닐 겁니다. 남들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떠미는 대부분의 일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긴급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출혈이 있나요? 맥박이 잡히나요? 이것이 진짜 긴급성에 관련한 질문들이다. 제 보고서가 발송되었나요? 이 발표 자료에는 데이터가 충분한가요? 이런 것들은 시급히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당장 회사의 운명을 가르고 내가 죽거나 잘릴 수도 있는 긴급한 일은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급하다고 일을 주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급하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급하겠거니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가지세요. 이게 정말 급한 게 맞는지, 덜 급해 보이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다른 일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만 다시 정비하더라도 여러분의 업무 효율이 급상승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들도 바쁘게 사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이트 스페이스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주기적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통해 뇌에 휴식을 주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안 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던 겁니다. 멈추세요. 별 생각 없이 내게 오는 일, 떠오르는 생각 전부 다 실천하고 있지 말고 쐐기를 꽂아 넣듯 멈춤을 실천하세요.
일을 빨리 많이 해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는 느리되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단수나 질문을 던지고 긴급성을 판단하세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수준에서 멈추세요. 진짜 긴급한 일과 가짜 긴급한 일을 구분하세요. 생명이 위급한 수준, 내 커리어가 박살날 만한 진짜 긴급한 상황은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가짜 바쁨에 속아 이것저것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멈춰서서 내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다 까먹으셔도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엄한 감독자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라거나 나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과 동료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바쁨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선 마냥 멍 때리고 산책하고 쉬는 시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쉬고 있으면 뭐 잘못한 사람처럼 죄책감이 느껴지고 말이죠. 그런데 쉬는 시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명명해 보세요.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성장을 위해 더 큰 점프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텅 빈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꾸준히 화이트 스페이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인생의 빈 공간을 더해 더욱 큰 성공을 이루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